우리 강의실 컴퓨터를 한번 좀 볼게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두 개가 있다고 떠요. 이건 이제 USB 메모리, 이제 CD롬, DVD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A 드라이브는 어디 있을까요? A 드라이브. A, B, C, D로 나가야 되는데 Z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CD 컴퓨터는요. C, D, E, F, G, H에서 순서대로 나가요. 근데 저는 C, D로 시작하는데 E, F, G, H, I, J, K 없고 Z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Z 드라이버로 만드느냐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저는 이 ODD라고 그러죠. ODD. CD롬, DVD, 블루레이 디스크를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라 그래서 HDD, ODD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모를 해드리면은 글자 엄청 크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SSD,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드, SSD, 그 다음에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 둥그런 판 집어넣는 거, 광학 디스크 장치라 그래서 ODD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 DVD 장치나 이거를 O 드라이브로 바꿔놓고 써요. 그리고 이 컴퓨터마다 제가 사용하는 제 요 USB 메모리는 Z 드라이브로 제가 이름을 바꿔놓고 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 상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상한 게 왜 C 드라이브는 있는데 A 드라이브는 없다.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전에 플로피 디스크라고 있었죠? 플로피 디스크 일명 우리가 디스켓이라고 불렸던 애들 기억나세요? 플로피 디스크? 예, 플로피라는 거는 팔랑팔랑 얇은 거다라는 뜻이고 ETT는 작다라는 전미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세트 케이스에 ETT 붙여서 카세트, C가 옛날 굵은 담배에서 ETT 붙여 시가레트, 작다라는 의미로 3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상품 명칭이에요. 디스켓은. 그러니까 원래 명칭은 플로피 디스크죠.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디스켓 그래버린 거죠. 근데 이 플로피 디스크는요,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로 쓰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하드 디스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C 드라이브로 쓰자 이거지. 근데 지금은 플로피 디스크 안 쓰잖아요. 여기 플로피 디스크 꽂는 데도 없잖아요, 요즘은. 그럼 이걸 A 드라이브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A 드라이브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컴퓨터 관리, 디스크 관리죠, 디스크 관리. 컴퓨터 관리에 들어가서 디스크 관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 컴퓨터에 가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탕화면에 있는 것도 상관없고요. 관리가 있어요. 관리.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가시면은 내 컴퓨터가 있고 여기 관리. 아니면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관리. 관리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것도 꿈뻑거려요. 한번 관리로 들어가면 디스크 관리라고 있어요. 장치 관리자 관리, 디스크 관리.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제 USB 메모리가 있고요. 여기 암호화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C드롬 드라이브는 ODD, O라는 디스크로 되어 있고, 제가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라이브 문자 경로 변경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뭐로 바꿀 거냐면 난 A 드라이브로 할래. 그럼 얘가 A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A 드라이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에 가보면 A 드라이브가 된 거예요. 이제는 A 드라이브 보통 안 쓰는데 제가 쓰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원래대로 다시 Z 드라이브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대신에 기존에 쓰고 있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는 못 쓰겠죠. CD는 없잖아요. CD는 C하고 D는 컴퓨터가 쓰고 있으니까 C하고 D 드라이브는 못 쓰지. 이제 Z로 들어갔고 Z로 들어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를 고정적으로 쓰시면 편해요. 왜냐면 USB 메모리를 이제 하나를 빼고 뺐다 다시 하나 다른 걸 꽂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 개를 꽂거든요. 작업할 때 여러 개를, 제 외장 하드도 있고 USB 메모리도 있는데 어떨 때는 얘가 K 드라이브고 먼저 꽂는 놈이 K 드라이브가 되고 순서가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외장 하드는 X, Y 이렇게 쓰고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Z, 그래서 X, Y, Z로 끝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C, D, E, F, G로 쓰고 그 다음에 이 광디스크 이거 DVD 장치는 O로 쓰고 나머지는 PQRT 이렇게 나가고 저는 그냥 그렇게 제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해보는 거지. 뭐 이래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책에 지금 볼륨 축소란 말이 나왔어요. 볼륨. 요거는 이제 우리 컴퓨터 아이콘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메뉴라는 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관리에 들어가서 디스크 관리로 들어가서 경로 변경하면 되는 거고, 여기 가서 아까 나온 대로 다시 본다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드라이브 문자 경로 변경, 드라이브 문자 경로 변경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시면 돼요. 자, 우리 1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볼륨 축소라는 말이 나왔어요. 볼륨이라는 건 뭐냐면 덩어리를 발라요. 예전에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볼륨감이 크네, 볼륨감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 볼륨이 뭔가 했는데 컴퓨터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디스크, 테이프, 플로피라든지 어느 한 매체 덩어리를 볼륨이라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이게 볼륨이야, D 드라이브 이게 볼륨이야, USB 메모리 하나 꽂았어요, 볼륨이에요. 파티션을 나눠도 한 덩어리니까 볼륨이라 그래요. 볼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는 디스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드라이브로 표현하고 하는데, 컴퓨터 전자계산학, 이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학술적인 용어로는 볼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150기가가 있고 또 120 나머지 하드디스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 용량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C 드라이브가 150기가인데 97기가 남아 있잖아요. 이거 다 안 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한 50기가를 여기서 잘라버리면 어떨까요? 여기 잘라가지고 얘를 다른 E 드라이브로 쓰면 어떨까? 원래는 윈도우가 돌아가는 하드가 C 드라이브인데 이게 공간이 좀 넉넉하면 좋다고 했는데 너무 공간이 큰 것 같아. 그럼 얘를 줄여서 드라이브를 하나 더 만들어 쓰면 되잖아요. 방이 너무 큰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방을 쪼갤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볼륨 축소라 그래요. 근데 볼륨 축소할 땐 이렇게 합니다. 해당되는 볼륨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볼륨 축소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분석을 하죠. 얼마만큼 축소가 가능한지, 또 축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방이 원룸이야, 원룸. 큰 방이 있는 집을 샀는데, 아이, 애들이 태어나니까 애들 방이 하나 필요해. 그럼 방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집을 새로 져주기는 힘드니까는 방을 쪼개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볼륨 축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는 기다렸다가 얘가 이제 나눌 수가 있다 없다 하고 알려주겠죠. 근데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C하고 D 사이를 우리가 쪼개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지금 안 나오는데 아까 C 드라이브가 왼쪽에 있었고 오른쪽에 D 드라이브가 있었고 그 C 드라이브를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면 D 드라이브를 늘릴 수 있을까? 못 늘려요. 자, 보시면 여기 축소가 가능한데 여기 C 드라이브가 이만큼 있고 D 드라이브가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C 드라이브 뒷부분을 쪼개가지고 건너방 하나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는 이 문간방이 작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건너방하고 문간방을 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합할 수가 없어요. D 드라이브 입장에서 C 드라이브랑 합하고 싶으면 D 드라이브를 짐을 다 빼야 돼요. 다 삭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방을 허물고 C 드라이브 옆에 생긴 방에다가 합할 수는 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다 넘겨? 못 넘기지. 근데 이제 D 드라이브에 오른쪽에 빈 방이 있어. 그러면 D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방하고 합할 수는 있어요. 오른쪽 거는 합할 수가 있는데 왼쪽 거는 못 합해요. 지금 이만큼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이라는 크기만큼 만만 한번 제가 축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쪼개져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쪼개질 수 있습니다. 150GB를 C 드라이브로 쓰겠다 그랬는데 제가 10기가를 빼겠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방의 일부를 좀 빼가지고 창고로 쓰든지 뭐 문간방을 쓰든지 건너방을 쓰든지 이제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만들어 놓고 나서 에이 불편해 다시 안방으로 합해 그럼 합할 수는 있어요. 근데 C하고 그 사이에 있는 방에 있는 건 합할 수는 없어요.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 끝방을 쪼개는 거죠. 요 끝에를. 그러니까 D 왼쪽에 있는 방이 되고 C 오른쪽에 있는 방이 되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제 쪼갤 때 여기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이 쪼개진 방하고 얘하고 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합하려면 얘를 다 헐어야 돼요. 데이터를 다 옮겨야 돼요. 옮기고 나면은 이 방을 없애. 그럼 이제 빈 방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털어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얘를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볼륨이라는 말은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새 볼륨을 누르는 순간 뭐가 된다? E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E 드라이브가. 그렇게 해서 우리 책에 보면 지금 하드디스크 C를 하나 통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큰 거야. D 드라이브를 못 만든 거지. 그러면 쪼개서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업 공간이 하나 생길 수 있잖아. 왜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C 드라이브가 깨져나가요. 근데 C 드라이브에 어디가 깨져나가냐면 데이터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부팅 영역이 깨져나가요. 부팅 영역이. 지문 다 있어요. 안에 살림살이는. 즉 현관문이 깨진 고장난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져야 돼.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가 안 열리니까 윈도우를 새로 깔잖아요. 새로 깔게 되면은 안에 포맷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 데이터 어디가? 다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만 따로 하나 만들어 놓자 이거지. D 드라이브에다 옮겨 놓자 이거죠.
그걸 우리는 백업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 쓰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져 있어요. 강사 자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자리는 안 나눴죠. 그냥 C 드라이브에 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데이터가 들어가고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게끔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댁에서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눠놓으려고 봤더니 웬걸 C 통으로 쓰고 있네. D가 없네. 그럼 하드를 하나 더 사서 꽂아도 되지만 C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 나눌 때 쓰던 게 아까 어떻게 했다고? 여기 가서 볼륨 축소 그러면 얼마만큼 축소하겠습니까? 방을 얼마나 쪼갤 겁니까?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물어봐서 지금 쪼개진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볼륨으로 단선 볼륨을 해주면 뭐라고 하는데 얘 누르면 되거든요. 귀찮아서 제가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빈 방이지만 이제 E 드라이브라고 생기게 되면은 역으로 볼륨을 삭제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을 헐었다는 얘기지. 볼륨 삭제하면 데이터 다 지워집니다. 그럼 안 되겠죠? 얘는 지금 볼륨이 없으니까 볼륨이 삭제된 상태고요. 그때 요거에다가 볼륨을 확장하면은 아까 빈 방이 있었잖아요. 빈 방 요거. 얘를 얘를 제거해 버리면 일로 올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 빈 방 쪼갠 거를 A 안방에다 다시 집어넣어 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통으로 다시 된 거지. 아까 이제 쪼개진 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대신에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지워지지. 다 지워지지. 지워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요. 요거. 이건 우리가 못 건드려요. 이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방법이 안 나와.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윈도우를 먼저 깔아놓고 우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복구해라, 보관해라는 보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못 건드려요. 이거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할 때 그렇게 생산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은 못 건드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볼륨이 축소가 돼서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처럼 나눠지면 C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디에다가 D 드라이브에다가 다 이제 넘겨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윈도우를 재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는 다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C 허물고 윈도우 새로 작업하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러면 데이터는 다시 뒤에서 가져오면 되니까 이상이 없는 거죠. 포맷해도 D는 괜찮은가요? D를 안 포맷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C 드라이브 포맷, D 드라이브 포맷 따로따로 포맷하는 거니까는요. 윈도우 설치할 때 C에다 설치하거든요. D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럼 C를 포맷하면서 윈도우를 설치했으니까 D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D는 이제 데이터가 있고 네. C는 주로 이제 운영체고. 예, 윈도우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데이터라고 이름을 써놓은 거지. 원래는 여기가 이름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없단 말이야. 없는데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 이렇게. USB 메모리에도 이름을 써놓으면 좀 알 수가 있지. 이렇게 USB 메모리에도 이름을 써놓으면 이게 이정민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한 분이 USB 메모리를 두고 가신 분이 있는데 이름은 어떻게 쓰지? 이름 쓰는 건 쉬워요. 알려드릴게. 여기 USB 디스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를 알려면 열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2급 자격증 공부하신 분인 것 같아. 금요일날 커말 자격증 공부하신 분인 것 같아. 커말이라고 써있네. 그렇죠? 예. 근데 이름을 어느 과정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여기 앞에 써놨잖아요. 10번 자리도가 꽂아놨다고. 그러면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찾아 드리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름을 알면 좋잖아. 홍길동 일지매라고 이렇게. 여기다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클릭하고 클릭하면,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름 바꾸기. 여기다 이름을 이제 막 쓰면 되겠죠. 아무개 이렇게. 예. 남의 거니까 제가 안 쓸 테고요. 그렇게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무조건 컴퓨터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웬만한 메뉴는 떠요. 그렇게 해서 볼륨을, 덩어리를 통째로 아까 이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를 가능하다 하는 거죠. 볼륨은 이제 하나의 디스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파티션을 나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쪽 집이 하나 있고 저쪽 집이 하나 있네. 이 두 집을 합할 수는 있을까? 집이 두 채인데 집을 허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통로를 만들면 한 집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어디 고급 아파트 단지인데 가면 보통 한 98평, 100평이래요. 한 세대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왼쪽 집, 오른쪽 집 있잖아요. 두 집을, 한 집을 왼쪽 집에 살고 있었는데 오른쪽 집을 마저 샀대. 돈이 많은 거죠. 200평이 된 거죠. 꼭대기층이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딱 꼭대기층에 올라가면은 문이 쫙 열리면 중간에 이게 복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허문 거야. 무단으로. 그럼 딱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좌우가 다 집이지. 그럼 한 집이 된 거잖아요. 한 집이 된 거지. 무단 개조한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본래는 하나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서 쓴 거잖아요. 나눠서 썼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드를 두 개 사왔어. 두 개. 하드를 두 개를 사와서 두 개를 합하면 어떨까? 1테라 하드, 1테라 하드를 사와서 두 개를 합할 수 있을까 이거지. 그럼 2테라가 되잖아요. 가능할까?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일반적으로 디스크를 구매해서 파티션을 나누죠. 즉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디스크 두 개를 구매해서 하나의 드라이브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찰흙 한 덩어리, 저쪽 찰흙 한 덩어리 두 개를 합하면 큰 덩어리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컴퓨터가 기계 자체가 지원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레이드 기법이라 그래요. 레이드 이렇게 쓰나? 레이드 발음이 이 레이드 같은데? 네. 레이드 기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레이드. 자. 복수 배열 독립 디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개 하드디스크에 일부 중복된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개 하드디스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디스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의 디스크처럼. 그러니까 하드를 하나씩 꽂으면 걔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이드 0기법, 레이드 1기법, 3기법, 4기법, 5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법에 따라 좀 달라져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드를 하나 샀어요. 또 하나 샀어요. 두 개잖아요. 이 두 개에다가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붙여놓을 때 어떻게 붙어 들어갈까요? 이쪽에 반, 저쪽에 반 들어가면 어떨까? 반반 나눠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들어가겠죠. 우리는 한 곳에만 들어가니까 100이라는 양이 한 곳에 들어가니까 100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반 나눠서 50, 50 넣어주면 절반으로 줄잖아요. 빨리 움직여요. 빨리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서버라고 우리 불리우는 거, 네이버 컴퓨터,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해주는 컴퓨터를 우리는 서버라고 하는데, 이 서버들은 다 이런 레이드 기법을 써요. 하드를 여러 개를 막 붙이는 거야. 그 붙이면 얘가 한 덩어리가 돼. 그렇게 해갖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불편한 점도 있긴 있어요. 여러 개를 사용하니까 전기요금도 뭐 여러 개만큼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은 레이드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C하고 D로 나눠서 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드를 두 개를 사서 꽂으며 갖고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두 군데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하나는 복제품이고 하나는 이제 일반 겉에 나타나는 거고. 그럼 원래 사용하던 게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복제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로 덮어 써버리면 또 편리하지.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는 방법. 레이드 0은 뭐라고요? 두 가지 나눠 쓰는 거죠. 하드를 두 개를 사서 묶어요. 묶어. 얘가 1테라 그럼 합이 2테라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묶여야 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애가 불량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한쪽에 불량이 생기면 이 전체가 다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용 하드는 더 좋은 걸 써야 돼요. 더 좋은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다나와 이런 데 가서 하드를 살 때 컴퓨터 노트북에 하드디스크 이런 걸 사실 때 여기 보면은 서버용 써 있잖아요. 그렇죠? PC용에 비해서 PC용은 지금 67,000원이에요. 8만원, 7만원 정도 가잖아요. 2테라가요. 근데 요거는 서버용 4테라인데 값이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그 다음에 이건 1테라, 2테라, 4테라. 얘는 128,000원이죠. PC용인데 얘는 아까 4테라가 얼마라고요? 18만원이죠. 똑같은 4테라인데 서버용이 훨씬 비싸요. 성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지. 그럼 이 서버용을 우리 PC 이런 개인용 컴퓨터에서 꽂으면 어떨까? 훨씬 좋지. 훨씬 좋지. 근데 뭐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돌아가는데 PC용이니까. 근데 PC용을 사서 서버에다 장착하면 안 돼요. 그럼 못 견뎌 얘가 못 견뎌. 그러니까 성능이 강한 애들이 서버용이에요. 서버용. 그 다음에 서버들이 사용하는 전용 하드도 따로 있어요. 사실은 서버용 하드가 따로 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서버용도 있지만은요. 이런 서버용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여기 스카시라고 써 있어요. 스카시 이런 거. 이런 스카시라는 방법이 있고 스카시 이런 거. 이런 거는요. 이건 완전 서버용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거 100기가도 안 되는 애예요. 아까는 4테라니까 4000기가잖아요. 얘는 100기가도 안 되는 애인데 30만 원이고 146기가인데 43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데 왜 비싼가 봤더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에 비해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15000rpm이라고 써 있어요. 15000rpm. 일반적인 하드는요. 5900rpm, 7200rpm인데 아까는 15000rpm이니까 1분당 15000바퀴 돈다는 얘기고 얘는 1분당 5900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회전수가 높을수록
빨리 움직이는 건데 회전수가 높으면 아까 그 15,000rpm을 노트북에다 꽂으면은요 노트북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회전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함부로 못 쓰지 그런 거는요. 또 일반 컴퓨터는 또 연결이 안 돼요. 또 장치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요런 건 다 일반 한테 꽂는 거고 일반 컴퓨터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 197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라고 써 있죠.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 도대체 뭘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요. 동작에 가니까 VHD 만들기라고 써 있어요. VHD 만들기. 이거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여기다 예를 들어 C 드라이브에다 제가 VHD라고 한번 써볼까요? VHD라고 쓰고 저장을 하나 눌러요. 용량은 얼마나 쓸까? 예를 들어서 한 2GB를 쓸까? 2GB. 동적 확장도 있고 고정 크기도 있는데 고정 크기 2GB를 쓰겠다라고 확인을 누르면은 뭐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어디나 만들어졌나 볼까요? 그냥은 안 보이죠. 그렇죠? 그냥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2GB를 VHD라 그래서 가상 공간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가상 공간으로 여기 그래서 얘를 여기 할당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디스크 초기화를 시켜볼까요? 여기 예, 지금 어디 나와 있나? 여기는 지금 안 보이죠? 초기화를 안 시켜서 그러면 이제 가상으로 하드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책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하드디스크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상으로 하드디스크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럼 거기다 따로 이제 뭐를 복사해 놓고 쓰면 되겠죠. 백업할 수도 있고 가상이니까 본래 C 드라이브에 속해 있는 애인데 비밀의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지. 여기는 뭐 고정 크기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 마스터 부트 레코더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말고 뭐 A 드라이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뭐 포맷도 할 수가 있고. 그럼 가상 하드에다가 뭐를 넣어놓고 데이터, 나만이 쓰는 데이터를 넣어놓고 뺐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죠. 분리시킬게요 그냥. 자, 여기 가서 지금 여기 아까 들어가 있나 볼까요? C 드라이브에 예, 여기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뭐 만들기 눌러가지고 아까 찾아보기 아까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가지고 작업했는데 굳이 안 쓸 거라면 공간만 크게 잡아놨잖아. 아까 여기 지우면 되지 뭐. 안 쓸 거라면 이제 지우면 되고 사용할 거라면 가상으로 만드는데 이 책에 나오니까 제가 설명은 드리는데 굳이 이런 거 안 만들어도 우리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걔도 이제 하나의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처럼 드라이브가 생성됐으니까 거기다 나만의 뭐를 넣어놓는 거예요. 나만의 뭐를 넣어놨다가 평상시에는 숨겨놓고 필요하면 연결하고 나만 쓰고 또 평상시 안 쓸 때는 빼놓고 그렇게 되면 나만의 비밀 공간이 생기니까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 책에는 지금 쭉 설명이 돼 있어요.
205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노트북 복구 솔루션 사용하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윈도우 10을 가지고 만든 책자잖아요. 윈도우 7이 아니라. 윈도우 7 말고 윈도우 10에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기능들이 많아가지고 기능은 좀 좋은데 우리가 모르니까 좀 답답하지. 그렇죠. 우리가 모르니까 답답한 건 있죠. 여기에 시스템에 가면 저장 공간이 있고 뭐 저장 폴더를 변경하고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따로 보관해 두자 이거지. 윈도우 거기 205페이지 꼭대기 한번 보세요. 윈도우는 재설치가 필요한 운영체제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윈도우를 재설치해야 되는데, 이때 윈도우를 설치할 때 포맷을 해요. 포맷을 안 하고 설치할 수도 있는데 엉망돼요 그러면.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하드를 민다 그러지. 싹 청소해 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때요?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있지만 집을 허물고 기초공사 새로 하고 집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포맷하고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하드를 포맷하고 깨끗하게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겠지.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보관해 두자 하는 얘기지. 예. 자, 209페이지 볼게요. 이제 앞부분에 배웠던 우리 지금 설명한 파트 1번에 나와 있던 것들은 전체적인 이제 전반적인 거를 이제 아우러 보는 거고요. 이제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회로들 살펴보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정비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기계를 조립하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를 부품을 빼내고 교체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의 구성은 가장 중요한 게 CPU예요. CPU. 요 CPU랑 그 다음에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데 램, 메모리,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라든지 SSD라든지 ODD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메인보드가 필요하죠. 메인보드에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런 걸 연결하는 거죠. 칩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돼. 칩. 거기에 이제 뭐 냉장고 세간살이 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하나 더 필요하죠? 케이스도 필요하지. 케이스. 겉껍데기는 하나 있어야 되겠지. 껍데기. 이런 걸 구성하는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제 CPU. 사람의 뇌의 역할, 두뇌와 역할을 하는 이런 CPU를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책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CPU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말로 들어가 있어요. 프로세서. 이렇게. 본래 CPU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하고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CPU예요. 사람도 작은 뇌, 큰 뇌 따로따로 있잖아요. 사람의 뇌가 한 덩어리가 아니잖아. 안에 막 구성이 여러 가지, 전두엽, 후두엽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CPU도 제어, 통제하는 기능과 계산하는 기능이 두 개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얘를 따로따로 사서 꽂았었어요. 컴퓨터 보드 안에다가. 그러다가 야, 이거를 하나의 반도체에다 묶어버리자. 하나의 반도체로 묶어버리자. 그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완칩이라고 하죠. 완칩. 하나의 칩에다가 그냥 다 버무려 버리자. 이게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사고 뭐 사고 뭐 장롱 사고 했는데 어디 아파트에 가 보니까는 붙박이장이라 해서 딱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편하더라고. 어느 집 가 보니까는. 제가 오늘 여기 강의하러 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7평짜리 집인데 그냥 안에 붙박이장으로 쫙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열어보면 주방이 있고 저쪽 열어보면 화장실 샤워장이 있고 그냥 딱 들어가면 깔끔한 거야. 아무것도 없죠. 그냥 거실 하나 쫙 있어. 오른쪽은 거실, 창가, 왼쪽에는 붙박이장. 쫙 이렇게. 그게 완칩이야, 완칩. 하나의 반도체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전에는 따로따로 꽂았는데 그래서 우리 209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거기에 뭐 CPU, APU, 뭐 SoC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도 컴퓨터잖아요. 스마트폰도 컴퓨터잖아요. 그럼 이 안에도 CPU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얼마나 클까? 실제로 우리 가정용 컴퓨터들은요, PC들은 CPU 크기가 우리 종이컵 밑받침 있죠? 종이컵 밑받침 그 정도 크기예요. 명함을 긴 면 말고 짧은 면의 길이만큼 정사각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법 커요. 근데 핸드폰에는 그만한 거 붙일 수가 없잖아요. 조그만 거 붙여야지. 예. 그게 더 작은 걸 붙여요. 그래서 SoC니 뭐 AP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동차에 보면 1기통, 2기통, 4기통, 6기통, 뭐 이런 8기통, 몇 기통 엔진이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기통수가 크면 돼요, 많으면 차 힘이 좋은 거지. 실린더가 하나냐 두 개냐 이런 건데. 즉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말 한 마리가 끌고 갈 거냐, 네 마리가 끌고 갈 거냐 이거지. 말 네 마리가 끌고 가면 오우 힘이 좋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짐도 많이 담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컴퓨터들도 요즘은 코어라고 하죠. 코어.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과 같은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 코어 컴퓨터를 사야 돼요. CPU를. 그러니까 초기에는 동작 주파수, 동작 클럭이라는 걸 중요시했어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요즘은 코어의 수를 중요시한다. 뭐 볼게요. 아까 여기 들어가서 단어화에 가보면 CPU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CPU가 있는데 얘는 코어가 4개예요. 얘는 3.5GHz니까 기가가 10억이거든요. 1초당 35억 번 움직이는 컴퓨터 CPU예요. 초당 35억 번. 전기적 신호가 35억 번. 얘는 3.6GHz니까는 36억 번 움직여요. 얘는 코어가 4개예요. 일꾼이 4명이란 얘기야. 근데 스레드라는 말이 나와요. 스레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한쪽 팔로만 합니까? 양팔을 사용합니까? 양팔을 사용하잖아요. 이 스레드라는 말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스레드라 그래요. 그러면 코어가 4개예요. 그럼 인부가 일꾼이 왔는데 4명이 온 건데 이 일꾼이 양팔을 사용하는 일꾼이야. 그래서 스레드 동시에 8개를 할 수가 있어.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일꾼이 4시 왔는데 스레드가 4개야. 얘들은 한 팔만 사용해. 그러니까 동시에 4가지 뺏기를 못해. 얘는 20만원이고요. 얘는 32만원이고요. 그렇죠? 얘는 스레드가 8개예요. 그러면 동시에 4가지 작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엑셀 작업해갖고 엑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뭐 다운로드 받을 때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포토샵도 할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하고 또 예. 인쇄도 하고 뭐 한글 타자도 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쇄하는 동안 인쇄하는 일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일꾼이. 근데 스레드가 작으면 코어가 작으면 코어 한 개당 스레드가 2개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하나다 그러면 코어가 하나다 그러면 스레드가 한 개나 2개밖에 안 되지. 그 사진 복사를 예를 들어서 3건을 같이 동시에 복사해. 그렇죠. 그러니까 스레드 수가 높으면 많은 일 시켜도 척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레드 수가 작으면 뭔 일을 시키면 버벅거리는 거지. 선생님 USB 한 10개씩 꼽아놓고 복사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동시 작업인가요? 그렇죠. 복사해서 붙이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 놈이 일을 해요. 안 넣으면? 스레드 하나가 알아서 여러 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코어가 6개고요. 스레드가 12개래요. 근데 22만 8천 원밖에 안 해요. 23만 원밖에 안 해요. 얘는 스레드가 8개인데 36만 원이고요. 그렇죠? 얘는 인텔이고 얘는 AMD예요. 인텔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전제품 살 때 삼성, LG 이런 거 브랜드 제품 사잖아요. 인텔은 브랜드 가치가 높아요. AMD는 성능은 좋은데 브랜드 가치가 인텔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이 좀 내려가요. 성능은 훨씬 좋아요. 요런 데 보면 코어가 16개예요. 16개. 얘는 8기통 엔진이야.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은 굳이 인텔 걸 안 사고 AMD 저렴한 걸 사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거죠. 이거는 요즘 새로 나온 거예요. 8세대. 스레드 12개래요. 12개. 예. 요거는 듀얼 코어예요. 코어가 2개예요. 스레드 4개고요.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저렴하게 조립을 하려면 요 일반적인 CPU, 요거 저렴한 CPU를 사용을 해요. 근데 얘는 엑셀 파워포인트 할 때는 이상이 없어요. 잘 돌아가는데 포토샵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좀 버벅거려요. 근데 일반 사무실에서 포토샵 안 하잖아요.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워드 같은 거. 그럴 때는 뭐 이거. 근데 이런 CPU 이런 거 사가지고 그래픽하고 영상 작업하고 하진 않고 종일 인터넷만 검색할 거라면 너무 비싸요. 컴퓨터 저렴하게 조립하면 30만 원이면 조립하는데 얘는 CPU만 54만 원이잖아. 너무 비싸. 이렇게 많이들 나와요. 이게 7세대. 요즘은 이제 8세대가 나와가지고 아직 8세대는 커피레이크라고 하죠. 커피레이크. 7세대는 카비레이크라고 하고요. 카비레이크. 8세대는 커피레이크라고 하고 이제 용어가 그런 거예요. 2세대는 뭐 4세대는 하스웰, 뭐 3세대는 샌드브릿지, 아이비 브릿지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비싼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CPU 하나가 480만 원이에요. 얘는 스레드가 44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이건 서버가 사용한 제온이라고 써있는 말은요 다 서버가 쓰는 CPU예요. 서버는요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접속한 사람들 사용자들이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들어오거든요. 네이버에 여러분 들어올 때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하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이버에 접속하면 하나의 컴퓨터에 접속이 돼요. 그럼 하나의 컴퓨터가 우리 여기 교육장에 계신 뭐 2, 30명 거를 한 대가 딱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CPU가 강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스레드가 높은 걸 써야 되는 거죠.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네. 140W야. 이런 것들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부분은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서버용이라서 비쌉니다. 우리가 쓰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리고 메인보드가 우리가 쓰는 가정용 메인보드랑은 달라요. 약간은 좀
큰 거를 써야 돼요. 그 메인보드 자체도 더 비싸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라는 말이 나와요. 캐시 메모리. 얘는 뭐냐면 CPU와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우리 보통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메모리 사이에서 작동되는 메모리예요. 아까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은 요 캐시 메모리가 16메가다 여기 뭐 8메가다 하는 캐시 메모리예요. 요거 캐시 메모리. 이런 캐시 메모리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컴퓨터가 빨리 움직여요. 그럼 캐시 메모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거예요. 역할은 빠른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메모리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건 CPU가 일을 시켜요. 일을 하는 거는 메모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가 일꾼이에요. 아까 캐시가 많아가지고 코어가 많아가지고 일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을 CPU가 명령을 걸어요. 아까 그 코어가 8개다, 뭐 4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스레드가 몇 개다. 그럼 얘네들이 인부가 왔다고 하지만 일을 하려고 그러면 메모리에서 일을 해야 돼, 메모리. 근데 메모리가 CPU에 비해서 느려요. 많이 느려요. 심지어 우리 강실 컴퓨터는 한 5배 정도 느려요. 요즘 새로 나오는 메모리들은 성능이 좋아서 한 1대2, 1대1.5 그 정도 차이가 밖에 안 나지만은 성능이 느린 컴퓨터들은 메모리가 10분의 1, 8분의 1, 6분의 1 더 느려요. 많이 느려요. 그러면 CPU가 막 명령을 실행시켜주면 메모리가 빨리빨리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못해요. 그때 캐시 메모리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는 비싸요. 캐시 메모리 비싸가지고 내가 돈 있으면 캐시 메모리 사서 꽂으면 좋은데 못 꽂아. CPU 안에 붙어있어. 그래서 이 저렴한 아까 여기 저렴한 거 있어. 저렴한 거에 이거 사무실에 쓰는 컴퓨터라 그랬잖아요. 얘는 캐시가 3메가야. 어떤 거는 9메가. 이건 저렴해. 이렇게 3메가 이렇게 용량이 작으면 아무래도 얘는 16메가인데 이런 캐시 메모리가 작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뎌질 수 있어요. 근데 엑셀 파워포인트 할 때는 전혀 상관은 없는데 영상 작업이나 포토샵 같은 것도 한두 개 명령 걸어오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 영상 그래픽 작업하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버거워하거든요. 그때 요 캐시 메모리 용량이 크면은 아주 척척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립을 하시던 구매를 하셨는데 비싼 걸 샀어. 그러면 좋은 거 사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렴하게 샀대. 그러면 싼 거 산 거예요. 비싼 걸 누가 저렴하게 팔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산 거는 남들보다 비싼 거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저렴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척 저렴하게 샀다는 얘기는 싼 거 산 거예요. 그렇죠. 비싼 거 산 거는 좋은 거 산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 CPU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33만 원짜리냐 50만 원짜리냐 7만 원짜리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시면은요 말들이 되게 복잡해요. 예. 자, 240페이지하고 215페이지 잠깐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거기 보면은 뭐 스카이 레이크, 브로드웰, 데빌스 캐년, 하스웰, 아이비 브릿지, 샌디 브릿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오른쪽에 보시면
넷버스트, 코어, 네할렘, 샌디 브릿지, 하스웰,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캐논 레이크 7세대, 6세대는 스카이 레이크. 근데 아까 7세대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 8세대는 커피 레이크고 7세대는 카비 레이크라고 돼 있어. 카비 레이크. 여기는 캐논 레이크라고 돼 있잖아요. 캐논 레이크에서 카비 레이크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8세대가 새로 나오는데 커피 레이크라는 이름으로. 그 이전에는 샌드 브릿지 2세대, 1세대는 네할렘, 4세대는 하스웰, 그 다음에 브로드웰 5세대.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야, 이번에 우리가 5세대를 새로 만들어, 6세대 새로 만들어. 그러면 정보가 누설되잖아. 그러니까는 인텔에서 야, 우리 이번에 브로드웰 한다? 그게 뭔데?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야. 넌 몰라도 돼. 이런 거지. 자기들끼리 아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용어가 나올 때, 뭔가 새로 개발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짐작은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완성이 되고 나면 이것이 뭐 제 8세대 커피 레이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용산에 나가면 3세대, 4세대, 5세대 이런 말을 안 하고요. 커피 레이크라고 딱 써 있단 말이야. 저걸 보고 알아야지. 이제 매장에 가서 사장님 커피 레이크가 뭐예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대꾸도 안 해요. 귀찮다 이거야. 왜 초짜가 와가지고 용산에 와가지고 뭘 묻냐 이거지. 알고 오지.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커피 레이크가 나왔네요? 그럼 이 사람 아는 사람이네 하는 거지. 실례지만 저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살려고 물어보는 건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지 좀 올랐어요? 뭐 대충 말하기도 싫은 거지. 근데 진지한 표정을 지면 이제 들어오세요 하고 상담을 하겠죠. 용산에 가면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야. 그렇죠. 뭐 하늘을 날고 긴다고 하는 전문가들인데 제가 거기 가갖고 제가 제법 컴퓨터를 아니까 막 아는 체 하면 당해요 제가. 거기는 그냥 아는 책 하는 게 아니라 알면 아는 대로 얘기하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 뭐 커피 레이크가 기존에 있는 7세대, 8세대 바뀐 거에서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하고 세밀하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런 학술적인 걸 물어보면 그 사람도 싫어하고 모르니까. 가격 형성이 이제 대략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새로 비싸고 비싼 거 이런 거. 그러면 메인보드는 어떻게 전용으로 따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왜냐면 7세대, 6세대는 메인보드 같은 걸 쓰는데 8세대는 어떤 걸 쓰는지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지. 그럼 이제 여기 앞에 메인보드 쪽에 가서 봐야 돼. 얘가 7세대, 6세대, 8세대 다 지원이 되는 건지 이걸 확인해 봐야지. 여기 아까 보니까는요 8세대 잠깐만 볼게요. 1151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 7세대가 1151이에요. 1151이란 말은 메인보드랑 CPU랑 1151개가 접점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집에 쓰는 CPU는 775예요. 775. 그러니까 접점이 775개라는 뜻이에요. 우리 USB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4개잖아요. 4개. 안에 단자가 4개예요. 이 중에 2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고 안에 2개는 데이터가 나가고 들어오는 2개고 그래서 4개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얘는 1151이고 얘는 1151에 V2라고 써 있는데 8세대 메인보드 공식 출하됐대. 커피레이크하고 메인보드가 따로 출시됐대. V2 이거 그러면 아까 여기 보셨던 메인보드에 가서 커피레이크 지원되는 거 이걸 봐야지. 커피레이크 지원되는 이게 새로운 C 메인보드야. V2 써있네 여기. 근데 아직은 비싸네. 보통 기존에 7세대는 한 7, 8만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7, 8만원이 없는데요. 제일 낮은 게 15만원이야. 이게 제일 낮은 거야. 제일 싼 거.
이게 제일 저렴한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 그래픽카드 2개에 하드 하나 둘 셋 넷 6개에 여기에 기가 인텔의 CPU 그 다음에 M2 보드 메모리 4개 뭐 대략 요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기능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M2가 2개나 있네요. M2가 뭐지? SSD 아, SSD인데 SSD가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네. 그냥 하드 디스크처럼 연결하는 SSD가 있고 M2라고 하는 저 메인보드에서 꽂는 SSD가 있고 그래픽 카드에다 꽂는 M2가 있는데 그래픽 카드에 꽂는 저 SSD는 잘 안 써요. 그리고 하드 디스크처럼 연결해 쓰는 SSD보다 M2에다 꽂으면 훨씬 빨라요. 그게 요즘은 저게 각광받는 거야. 다 저걸 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일반 하드처럼 연결하는 것보다 한 5배 빨라요.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좋고. 이왕이면 빠른 게 좋지 않아요? 느린 것보다. 일반 하드보다 SSD가 한 3, 4배 더 빨라요. 그런데 여기다 꽂는 그 SSD를 사면은 기존 SSD보다 5배가 더 빠르니까 기존 컴퓨터 하드보다 한 15배 빠른 거지 뭐. 그러니까는 전원을 켜면 2초 만에 탁 바탕화면에 뜨는 거야. 2초 만에. 우리는 키면 한참 있다 뜨잖아요. 예. 근데 키면 2초 만에 딱 하고 다 바로 작업이 들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비싸서 그렇지. 요렇게 예.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네요. 비싸서 그렇지 뭐. 우리 교재 219페이지 보시면 CPU가 어떤 건 큰 것도 있고 어떤 건 작은 것도 있고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앞면 뒷면을 붙인 것 같아요. 위에 그림은 윗면이고 아래 그림은 이제 밑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크기도 달라지고 많이 변천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거를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거를 사면 좋은데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하는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삿짐을 나르려면 일반 승용차 갖고 못 나르니까 이삿짐 차가 있어야 되고 또 쾌적한 분위기로 여행을 하려면 이삿짐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승용차가 좋겠고 자가용이 이제 그런 것처럼 컴퓨터마다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CPU나 이 컴퓨터들은 무조건 성능이 좋으면 다 잘 돼요. 비싸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트럭 따로 있고 승용차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컴퓨터는 무조건 승용차도 힘 좋은 승용차가 좋은 거예요. 근데 네. 저기 그 옛날에 쓰던 거를 지금 갖다 꼽으면 안 되잖아요. 안 맞아요. 3.0으로 뭐 이렇게 예. 2.0이 3.0을 뭐 이렇게 작동을 못 시키고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는 예전에 사용하던 하드는 느린 하드고요. 요즘 새로 나온 하드는 빠른 하드예요. 네. 기계가 달라요.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그냥 옛날 거를 쓰는 거고요. 그렇게. 새로운 거는 제가 지금 제가 구매해서 쓰는 것들은 새로운 제품들인데 제 컴퓨터가 구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구형 컴퓨터에다가 새로운 제품을 꽂아도 느려져요. 느린 상태로 움직이는데 이제 훗날 제가 이제 컴퓨터를 새로 조립을 하거나 신제품으로 교체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제가 지금 사용하는 하드나 메모리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 이제 그걸 알고 조립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컴퓨터 CPU나 이런 거는 업그레이드를 못 해요. 그래요? 안 붙어요. 모양이 안 맞아요. 규격이 안 맞으니까 메인보드하고 CPU, 메모리는 딱 정해놓고 옛날 거는 옛날 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니터는 상관없어요. 모니터는 상관없어요. 근데 모니터도 요즘 사용하는 모니터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거 19인치잖아요. 네. 이거는 요즘 컴퓨터에 맞추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자꾸 예, 와이드도 안 되고 와이드도 안 되고. 이런 모니터를 2개를 붙이면 몰라도 네. 하나만 쓰긴 불편하죠. 2개 붙여놓으니까 예. 또 옆으로다가 절반을 먹더라고 또. 불편하죠. 그러니까는 요즘은 UHD라 그래서 4천 해상도, 가로 4천 해상도 네. 큰 텔레비전들 연결해서 쓰면은 요즘 컴퓨터로는 아주 좋아요. 예.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다가 요즘 최신 모니터 막 큰 거 있잖아요. 40인치, 50인치 붙여봤자 작동 안 돼요.
예.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그냥 그때 시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저 건너편 강의실은 새로 이제 세팅을 한 건데 거기 모니터 좋아요. 와이드고요. 컴퓨터 좋은 거예요. 다 그렇게 맞춰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차가 새 차면 시트 커버도 좋은 걸 써야 되고 타이어도 좋은 거 쓰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티코는 티코대로 쓰고 손수레는 손수대로 쓰고 리무진은 리무진대로 쓰고 역할이 다른데 아무래도 리무진은 비싸잖아요. 티코보다는. 그러니까는 업무적인 걸 할 때는 그냥 티코도 돼요. 엑셀 파워포인트 돌아가는데 건축 설계라든지 뭐 이런 거 동영상 제작 같은 거는 티코는 안 돼요. 리무진급 컴퓨터가 있어야 잘 돌아가는 거지. 상황을 맞춰 가지고 조립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CPU의 주파수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이거 몰라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2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코어가 2개짜리냐 4개짜리냐 6개짜리냐 8개짜리냐 아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 코어가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인텔이냐 AMD냐인데 인텔은 브랜드가 이미지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좀 센 편이고요. AMD는 아무래도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AMD는 슈퍼컴퓨터 CPU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근데 이제 PC로 전향을 해서 PC 쪽도 사용하는데 기술력이 좋죠. 인텔하고 AMD하고 붙여놓으면은 뭐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라는 말이 없어요. 둘 다 강력한 기업들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AMD가 저렴해요. 성능도 좀 강한 편인데 가격도 더 저렴해요. 그래서 PC방에서는 AMD를 많이 써요. 근데 개인들은 아무래도 인텔을 많이 선호하죠. 개인들은. 저도 이제 다음에 컴퓨터를 새로 조립하게 되면 인텔 걸 하려고 그래요. 저 AMD 걸 하려고 그래요. 저렴하고 성능 좋으니까 훨씬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236페이지 메인보드는 다른 말로 마더보드라 그래요. 마더보드 엄마 품처럼 다 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마더보드라고도 하는데 이 메인보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여기 보시면 메인보드 중에 어떤 메인보드를 써야만이 요즘 CPU가 결합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최신형 메인보드는 최신형 CPU를 탑재하는 거지 구형 CPU는 또 탑재가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집에서 인터넷하고 파워포인트 엑셀 할 건데 최신 메인보드에 최신 CPU를 꽂을 거냐 이거야. 그러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싸잖아요. 근데 나는 설계를 해야 돼. 난 방송국에서 영상 작업을 편집을 해야 돼. 그럼 이런 걸 쓰면 좋지. 이런 걸 써야 돼. 그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걸 보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카비레이크, 커피레이크 이거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는 저렴한 것도 있고 보세요. 저렴한 것도 있고 아까 여기 비싼 걸 한번 다시 볼게요. 높은 가격을 보면은 70만원이래요. 아까 저렴한 건 16만원이었는데 얘는 70만원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성능이 좋길래 비싸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난 차를 샀는데 누구는 1000만원 주고 샀다고 그러고 누구는 1억 주고 샀대. 그럼 1억짜리는 1억짜리 비싼 거 좋은 걸 샀으니까 1억짜리고 1000만원은 1000만원짜리 샀으니까 그 값어치밖에 못하는 거겠죠. 메인보드도 가격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그 성능은 그림을 봐서는 잘 몰라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불빛이 번쩍번쩍 거리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나열되는 거 있죠? 가로로 나열되는 거 여기가 그래픽카드를 꽂는 자리인데 얘는 그래픽카드 꽂는 자리가 4개가 있고 이 중간에 있는 메인보드는 그래픽카드 꽂는 자리가 2개, 3개가 보이고 그 왼쪽 게 더 비싸겠지. 중간 거보다. 용도가 달라요. 요거. 그래픽카드 꽂는 자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여기 이게 이제 백패널이라고 하죠. 우리 컴퓨터 뒷면. 근데 뒷면인데 뭐 빨간 게 많아요. 안테나도 달려 있어요. 여기요. 안테나 달려 있어요. 무선 인터넷도 되고 뭐 그런 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볼까요?
여기 뭐 불도 번쩍번쩍거리는 것 같아요. 얘를 켜놓으면 불이 번쩍번쩍거리나 봐요. 근데 이런 메인보드는 우리가 강의실에 있는 이런 케이스에다 씌워놓으면 안 되지. 케이스를 덮어놓으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크릴로 돼 있는 투명 케이스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사용을 해야 번쩍번쩍거려야 멋있지. 그렇죠. 그리고 얘는 책상 속에다 집어넣으면 안 보이잖아. 올려놓고 써야지. 그래 번쩍번쩍거리는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는. 그리고 순행식도 지원이 되네. 순행식. 순행식이라는 건 뭐냐면 공랭식이 있고 순행식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다 공랭식이에요. 공기 흐름으로 열을 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처럼 저는 지금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쓰지만 대부분은 서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열순환이 잘 안 되지. 이렇게 꺼내놓고 밖에다 꺼내놓으면 열순환이 좀 잘 되는 편이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여기 M2 꽂는 자리인데요. M2 SSD 꽂는데 여기다 뭐 덮개를 씌워놨어요. 덮개를 씌워놓으니까 열을 밖으로 빼내나봐요. 아 그런 이제 서비스까지 해놨네. 이런 거를 M2도 레이드 설정은 아까 레이드 뭐라 그랬죠? 여러 개 붙이면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거 사가지고 하드 하나 달랑 꽂아놓으면 너무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는 그만한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꽂아놓은 건데 이런 기능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단순히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주로 게임. 그 다음에 가상현실 VR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작업 좋은 것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안에 회로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회로들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아무래도 먹물로 쓰는 것보다는 금물로 쓰면 더 좋잖아요. 금으로 쓰면 그런 것처럼 얘들도 다 장치들이 더 안정적이고 좋은 거를 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회로들은 다 금을 입히거든요. 금도금을 하는 이유가 금이 전류가 빨리 움직여요. 은동보다.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 안에 번쩍번쩍거리는 누런 것들은 다 금이에요. 순금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수거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과거에는 용광로에다 녹였었어요.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면 얘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모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자 여기 노랗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내려가서 그림을 크게 보여드리면 여기 누렇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거 순금이에요. 금으로 덮인 겁니다. 이게 이 메인보드 요거 누렇잖아요. 이게 순금이라고. 그럼 이제 이게 고장이 나거나 버리게 되면 아깝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냐면 도시광산이라 그래서 도시에서 금을 캐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도 다 회로들이 다 금이에요. 이거를 저기 저렴한 나라에 가서 용광로로 녹여가지고 금을 빼내가지고 다시 가져왔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게 뭐냐면 화학성분 액체에다가 얘를 담궈요. 금만 싹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금이 녹아 내려간 거야. 그럼 걔만 끓이면 되잖아요. 끓이면 금만 딱 덩어리가 생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핸드폰 고장난 거라든지 컴퓨터 버린 것들을 그냥 우리 핸드폰 같은 것도 버리지 말고 중간중간에 수거함들 있잖아요. 그걸 걷어가지고 금을 녹여서 쓰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민간이 안 하고 공공기관이 하잖아. 시에서라든지 우리 여성발전센터라든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이 금을 쓰는 거죠. 그게 빨라. 금이 아무래도 빨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 높은 사람들 쓰는 직통선들 있잖아요. 청와대로 들어간 직통선, 뭐 이 국방부라든지 이런 군사 시설에 들어가는 급한 일로 극속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금전화선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못 봤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빛으로 가잖아. 광- 금으로 안 가고 광통신으로 가잖아. 그게 더 빠르잖아. 그렇지. 옛날에는 금선을 썼다 그러는데 요즘은 다 광통신이니까 뭐 그 광통신 한 가닥이면 10,000명 뭐 이런 사람이 동시에 통화한다 그러잖아. 옛날엔 전화 한 선이면 한 명 통화하는 거고. 옛날에 그 땅 파가지고 사람 들어가가지고 막 전화선 이만큼씩 집어넣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 광케이블만 쏙 담궈 놓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역할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고를 때도 역할에 따라 다른데 어떤 거는 메인보드가 237페이지처럼 큰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작은 애도 있고 다 달라요. 메인보드 큰 거는 뭐죠? 집이 큰 거야. 집이 큰 거는 뭐예요? 세간살이 많이 담을 수 있죠? 냉장고도 막 5개씩 가져올 수 있잖아. 방이 크니까는. 근데 메인보드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뭐 냉장고는 못 가져오는 거지 뭐. 뭐 그런 식으로 기능이 좀 다른 거지. 보통 마이크로 ATX라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거 왼쪽에 두 번째 거 있죠? 대부분 그거 써요. 저는 ATX 왼쪽 거 제일 큰 거. 저는 기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큰 거를 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238페이지 위아래 그림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변했대요. 위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바뀌었고 오른쪽 그림 있잖아요. 오른쪽 그림하고 왼쪽 그림하고 차이가 뭘까? 둘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자, 왼쪽 그림 아래 거 한번 보세요. 메인보드가 원래는 메인보드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CPU가 위로 향해야 돼. 지금 CPU가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그리고 CPU 오른쪽에 여기서는 책대로 본다면 아래쪽에 가로로 길쭉한 거 4가닥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메모리 꽂는 자리예요. 메모리 슬롯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아래줄에 보면은 하늘색으로 동글동글한 거 4개 붙어 있죠. 여기 4개 여기. 근데 오른쪽 페이지는 여기 요쪽에 6개 들어 있잖아요. 왼쪽에 그 파란 개비 날개처럼 생긴 거 왼쪽에 보면은 8번 숫자. 그게 하드디스크 DVD 꽂는 장치예요. 그게 SATA 포트라고 해요. SATA 포트 8번이. 시리얼 ATA니까 시리얼이 이제 S로 시작하니까 SATA SATA 포트라고 하는데 이게 얘는 6개가 있잖아요. 그럼 하드 6개를 달 수 있는 거지. 왼쪽 그림은 몇 개예요? SATA 포트 4개잖아요. 4개밖에 못 다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면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뭐 오디오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 뭐가 있고 복잡하죠 사실은. 그리고 242쪽에 보시면은 백패널이라 그래서 우리 컴퓨터 뒷면이잖아. 뒷면 키보드 USB 꽂는 자리 그런 것들도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CPU를 AMD 거를 살 거냐 아니면 인텔 걸 살 거냐에 따라서 메인보드 달라져요. AMD CPU랑 인텔 CPU랑 생김새가 그냥 사각형처럼 보이지만 밑에 면이 달라요. 밑에 면이. 그래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야 되고요. 249페이지 한번 보세요. 논문을 썼어. 옛날에 이렇게 썼대요. 이런 회로들 구조가 이렇게 생겼대.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해놨는데 뭐 자동차 엔진은 알아서 움직이겠지? 메인보드도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그림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쭉 넘어갈게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뭐를 볼 거냐면은 이제 메모리 여기는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픽 카드, 모니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모리서부터 설명드리고 메모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하시면
메모리를 반드시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메모리가 있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